안녕하세요. 톡톡 인생학교 이봄입니다. 시와 문학을 사랑했던 소년에서 음악가의 삶을 살게 된 바리톤 오세민 성악가의 삶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들여다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성악가의 길을 가면서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순간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리톤 오세민 성악가의 음으로 시를 쓰는 인생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성악가 바리톤 오세민입니다. 오늘의 톡톡 인생학교 여러분들과 만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무엇인가 선택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수많은 실패와 선택을 반복하면서 슬픔에 젖기도 하고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택받는 삶과 선택하는 삶을 살기도 하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계기를 우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바로 짙은 자욱이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깊이 난 자욱은요, 나만이 알 수 있고 나만이 확인할 수 있으며 나를 나타내는 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잘 지워지지도 않죠. 예술을 하는 것은 저에게 인내의 시간이기도 했으면서 수많은 실패와 선택 속에서 저에게 많은 자욱들을 남겼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그 흔적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저 화려한 무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대에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올라가죠.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 성악가, 그리고 가수, 그리고 무대 의상. 수많은 스태프들이 무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펼쳐지는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과도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대는 마치 인생의 희로애락을 축소시켜 놓은 작은 우주와도 같습니다. 서양 음악을 직업으로 선택하면서 저는 이 작은 우주의 매력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일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달리 공연이 만들어지는 동안 무대의 뒤편에서는 수많은 사연과 땀 그리고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작품은 사랑의 묘약이라는 작품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곡가 가에타노 도니제티라는 작곡가의 작품이죠. 이 오페라는 재치 넘치는 오페라로 재미난 내용과 각각의 캐릭터들이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비교적 어렵지 않은 음악적인 스타일 때문에 아직까지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유명한 테너 아리아죠.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나오는 오페라이기도 하고요. 제목 사랑의 묘약은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오페라는 사랑의 묘약만 먹으면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큰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작품 속에서 순수한 시골 청년 네모리노는 자신이 좋아하는 아디나 그 예쁜 아가씨를 사모하지만 아디나는 네모리노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네모리노는 사랑의 묘약의 힘을 빌어 아디나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 작품은 저에게는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에게 첫 오디션 실패를 안겨준 작품이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저는 주역으로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뒤에서 합창을 해야 되는 첫 작품으로 사랑의 묘약은 제 기억 속에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뒤로도 많은 콩쿨과 오디션 속에서 실패하면서 무언가를 계속 선택해야 하는 삶을 살게 됐죠. 저는 클래식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또 뮤지컬 분야에도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이건 역시 호기심이 다른 분야로 확장된 순간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기도 했습니다. 일찍 유학을 떠났던 동년배 성악가들이 귀국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입지가 좁아진 저는 제 스스로
무대를 찾아 떠나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온 것이죠. 그래서 눈을 돌린 장르가 바로 뮤지컬이었습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입니다. 1862년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로 19세기 대표 소설 중에 하나이죠. 제목인 레미제라블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장발장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민중들의 비참한 삶과 1832년에 있었던 프랑스 6월 봉기를 소재로 하고 있죠.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의 감옥살이를 마친 후에도 전과자의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는 장발장의 이야기, 그리고 장발장을 끈질기게 추격하며 그의 새로운 삶을 뒤흔드는 자베르 경감의 이야기가 굵직한 중심을 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이 성악가로서는 첫 뮤지컬 오디션 작품이었습니다. 지온 배역은 주인공인 장발장 역할이었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이센스 회사에서 직접 오디션을 주최한다는 소식에 전국에서 수백 명의 지원자들이 몰려들었었습니다. 성악가, 뮤지컬 배우, 그리고 연극 배우 등 전국의 수많은 지원자들이 서울행 열차에 올랐죠. 매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열흘간 치러진 이 오디션은요, 그 예선 장소는 마치 시장 통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무사히 3번의 오디션을 다 통과하게 되고요. 그리고 즉흥적으로 치러진 오디션들도 무사히 치러내게 됩니다. 그야말로 영국 제작자들이 철저하게 검증하는 시간들이었죠. 상업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 뮤지컬 세계에서 이름이 없었던 무명이었던 저는 커버라는 배역을 짊어지게 됩니다. 이 커버라는 말은요, 주역이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야말로 그 주역을 커버해주기 위해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오페라 장르도 유럽이나 큰 대형 극장에 커버라는 어떤 제도가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주역으로 무대에 서는 횟수도 기약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작은 기쁨도 잠시였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공연은 무산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은 저에게 다른 예술 분야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연극계에서 초청을 받아 강의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저의 경험을 제자들의 자산으로 심어주는 작업이 시작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 뒤로 또 다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뮤지컬 배우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성악가로 이루지 못한 꿈을 위해 외국으로 유학을 떠날 것인가.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떤 선택이 나를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다니던 직장과 하던 일을 모두 그만두고 정리한 뒤 밀라노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달려간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밀라노 대성당과 라스칼라 극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밀라노 대성당입니다. 밀라노의 대성당은요, 독일의 쾰른 대성당과 함께 세계 최고의 고딕 건물이자 미술사적으로도 가장 조화를 잘 이룬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성당을 밀라노의 영혼이라고 부르고 있죠. 북이탈리아와 스위스 접경 지역에서 생산되는 백색 대리석을 사용하여 지어진 이 건축물은요, 1386년에 초석이 놓여진 후에 장장 500년이 지난 후에 준공이 되게 됩니다. 정면 입구에 보이시는 청덕문은요, 17세기 파비오 맹고니가 만든 걸작이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스테인리스 글래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광선이 아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지붕 위를 거닐 수 있도록도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두오모 광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즐기는 거죠. 바로 이 밀라노 대성당이 밀라노로 떠나는 유학생들이 부푼 꿈을 안고 보게 되는 깊은 자욱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입니다.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오페라 극장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극장 중에 하나죠. 1778년 당시 밀라노를 지배하던 오스트리아의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의 명에 따라 교회 자리에 세워진 건축물입니다. 그 후 두 차례에 걸쳐 개조가 되게 되는데요. 베르디와 푸치니가 유명한 작곡가죠. 베르디와 푸치니가 초연을 했던 것으로도 유명하고요. 2차 세계대전 중에 폐허가 되었지만 곧 다시 복원이 되게 됩니다. 내부에는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이 있으며 붉은 카페트와 또 샹들리에가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건물 내 박물관에는 베르디, 푸치니, 도니제티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또 그들의 악보와 또 가수들이 입었던 오페라 의상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클래식을 전공하는 유학생들에게 라스칼라 극장, 이 스칼라 극장은 그야말로 꿈의 무대입니다. 지금도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유학생들은요, 이 무대에 서는 꿈을 꾸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의 가슴 속에도 너무나 큰 산이었던 이 스칼라 극장은 너무나 진한 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떠났던 유학 생활은 저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무거운 방랑의 시간이기도 했죠. 그리고 상해 있는 목을 치유하는 백의 종군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저의 이탈리아 선생님 빈첸초 만노 선생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땅이었고 너무나 고마운 땅이었죠. 지금 빈첸초 만노 선생님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에 서 있죠.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실패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것은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는 고귀하고 고결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패의 경험 속에서 알려지지 않은 희귀하고 아름다운 꽃과 같은 성공이 반드시 피어오른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아름다운 자국들로 멋진 나날들 되시기를 저는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성악가 바리톤 오세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